네,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또 교육부에서 수정한 것이 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심의한 것이 문제가 있다. 또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교육부가 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7곳에 수정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과서를 아예 발간을 못하게 하겠다, 네. 출판을 못하게 하겠다까지 엄포를 했는데 지금 슬그머니 뒤로 물러앉으면서 지금 우리들이 내렸던 수정 명령을 심의위를 통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식의 네. 그런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오늘까지 수정 명령을 다 따라야 됐던 건데, 네. 근데 어저께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자신들이 내렸던 수정 명령을 번복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정 명령이 자신이 없었나요? 그렇죠.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이제 이들이 수정 명령을 내렸던 곳이 41곳입니다. 네. 근데 그 41곳 중에서 문제가 되는 곳들을 신문사들이 막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네. 금성출판사 70페이지에 네.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 보면 그 고구려 사신으로 보이는 인물이 조우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밑에 고구려 사신이라고 명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추정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바꿔라라고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교육과부에서요? 예, 근데 신문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정교과서가 사용됐어요. 이때 국사차기도 동일한 사진이 있고 그 밑에 고구려 사진이라고 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2002년도판 교과서도 안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논란이 있었는가? 네. 1976년에 이거를 맨 처음에 발견을 해서 주장을 한 이후로 충분히 검증들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2000년 이후로는 고구려 사신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라고 인정된 상황이라는 거죠.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에도 고구려 사신이다라고 실렸던 것인데 이걸 다시 역으로 추정된다라고 바꿔라라고 명령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금성교과서 55쪽에 보면은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천리장성의 출발점을 요동반도의 다렌으로 보는 것이 그 통설이기 때문에 요동반도의 그 다렌 비사성으로 수정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동반도의 서쪽을 다 포기하는 게 돼요. 이 부분은 역사학계에서 특히나 고대사를 전공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세칭 말해서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그 한국역사연구회 소장인 하일식 회장 같은 경우 네. 고대사의 동향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심의위에 들어갔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네.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얘기만 듣고 보면 참 어이가 없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 모든 문제의 시초에는 교학사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학사 교과서는 나오자마자 역사 왜곡과 오류 논란을 빚었는데 예. 이 교육부의 자체 수정 보완했다고 밝힌 내용에서 또다시 표절 의혹이 밝혀졌죠. 예,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네네. 되는데 네. 일단 교육부에서는 교학사 교과서에 8가지 수정 명령을 내렸어요. 제일 많죠. 그중에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라고 하는 게 257쪽에 담겨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일국이든지 동아대륙에서 침략 전쟁을 쓰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여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사료의 내용들을 잘못 뺏겨 쓴 거예요. 본래 있던 사료일걸요. 제가 지금 잠깐 읽어드렸지만 말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침략 정책이라고 써 있는 걸 침략 전쟁으로 잘못 베껴 쓴 거고 또 완충국이라고 되어 있는 걸 완충기로 잘못 베껴 썼고 완충. 예, 그리고 영원히 보장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전히 보존될 것이라고 잘못 베껴 쓴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이 내용이 출전이 밝혀져 있지 않으니 출전을 밝혀라. 그 출전이 국사편찬위원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43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네. 이 내용은 43번에 있지도 않아요. 실제로 원자료는 독립운동사 자료집
9번에 실려 있는 자료라고 밝혀진 거죠. 이렇게 되면 도대체 심의위원회에서 원자료가 뭔지 확인도 안 했고 원자료에 있는 내용과 대조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도대체 교과서 심의위원회가 어떤 단체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건가요? 일단은 지금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이 4일날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라든가 혹은 이 아프랍시압의 벽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발행정지, 행정조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물러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심의위원회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심의란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김용훈 또 그쪽에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고 어떠한 일들을 해왔던 겁니까? 그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육부에서 밝히지 않고 왜 안 있어요. 밝힙니까 그걸? 지금 그래서 주진호 상명대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재교육의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수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규정상 둘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규정에 없는 단체를 일부러 만든 거죠. 이 때문에. 교학사 교육부에서. 네. 그리고 또 이 수정심의위원들이 누군지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2008년에 전문가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그 전문가 명단을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이제 본 거예요. 이제 이게 심의위원회 명단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해서 이분들의 명단을 봤더니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로서 이번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진으로 참가한 걸로 추정되는 그런 분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과서 전체를 놓고 그 심의를 했다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또 회의록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봉착을 한 것이고 지금 주진우 교수를 비롯한 6개의 교과서 그 집필진들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기록을 폐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 명단들을 공개해서 이분들이 교학사 교과서와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거는 심의위원회 자체의 불법성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의위원들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교육과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심사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는 것은 그 심사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를 한 분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했다라고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의 그 변명들이 또 고개가 아주 안 끄덕여지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이 정도 논란이 된다면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는 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좌우 편향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왜곡 논란에서 상당히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역사 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교과부가 심의 자체 상당히 부실했다 이러한 그 오해를 산 게 충분한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자꾸 정치적인 어떠한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교과서 논란들을 보면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과서를 쓰는 과정들을 아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게 좌편향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과서에 실리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에 실을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다 검증을 해가지고 자료집을 내놔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 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집을 참조해서 글을 쓰게 돼 있고 또 그리고 그 글을 쓴 것들을 서로가 다 크로스 체킹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문제되는 걸 걸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걸러내고 그걸 다시 검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는 새로운 학설들,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얘기들 이런 게 들어간지를 또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3중 4중의
장치를 거쳐서 검정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좌편향이 됐다 그러면 그 국사편찬위원회도 좌편향이 됐다는 얘기고 그 자료집도 좌편향이 됐다는 얘기고 중간에 점검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좌편향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역사학자의 사관이 다 다른데. 그렇죠. 사관에 따라서 그 역사를 아무리 사료가 동일하다 그래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향성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서를 쓸 때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다시 네. 말해서 자기가 논문을 쓰고 뭐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할 때는 자기의 사관이 충분히 반영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설이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견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견들이 아주 굉장히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세를 이루고 있을 때 그런 네. 이견들에 대해서 줄을 달거나 하면서 표시를 하는 정도가 교과서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에서 어떤 그 뭐 좌편향이든 혹은 특정한 필진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과도하게 해석이 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일본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본 네.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를 심의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검정 교과서를 만들 때 특정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받아들여서 그것을 교과서로 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폄하시키는 그러한 내용,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 사신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인데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고구려 때 이미 전 세계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정된다라고 폄하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실는 심의회라든가 실는 교육부를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굉장히 일본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자국의 어떤 입장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차근히 준비해가지고 그런 교과서가 예. 나오게끔 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소송전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금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담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개방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이거든요. 종류가 많으니까 거기서 종류도 그것을 마찬가지고.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다양한 생각들이 더 살아남을 수 있게. 지금도 너무 검정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네. 더 개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오히려 좌편향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 법정으로 갔을 때 분명히 논란이 되겠지만 사실은 좀 무리해 보이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서를 집필한 분들의 소송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교육부한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불거진다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국정으로 다시 그렇죠. 돌아가자는 얘기도 그건 회귀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건,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방화돼야 되는 시점에 국정교과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갖다가 보다 다양하게 신뢰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해들을 학생들이 보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교과서를 가지고 더 이상 정치적인 네. 이유로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과서 문제에 하여튼 교육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뤄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평론.